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철수는 이미 눈을 떴다. 60년을 살아온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세면장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살과 성기어진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철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옷을 꺼내 입었다. 20년째 입고 있는 남색 셔츠는 이미 색이 바랬지만 아직도 든든했다. 부엌으로 가서 전날 아내가 준비해둔 김밥과 보온병에 든 커피를 챙겼다. 이것이 그의 하루 식사였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가려던 순간 작은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또 나가시는 거예요? 아들 민우의 목소리였다. 철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응, 일찍 나가야 해서.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무슨 고생이에요. 그러게 진즉에 기술이라도 배우시지 않고. 민우의 말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다. 하지만 철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아들은 언제부턴가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냥 조심해서 다녀와. 신호 잘 지키고. 뒤늦게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가 마음을 달래주었다. 철수는 들어가서 더 자.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소나타 택시로 향했다. 10년 전에 중고로 산 차였지만 철수는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했다. 차량 점검을 마치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경쾌했다. 오늘도 부탁한다. 철수는 차를 쓰다듬으며 작은 기도를 올렸다. 20년 택시 생활에서 터득한 습관이었다. 차가 곧 자신의 생계수단이자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동반자였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한산했다. 첫 손님을 기다리며 강남역 근처로 향했다. 새벽 운동을 나가는 사람들이나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었다. 첫 손님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 차림으로 피곤해 보였다. 여의도 증권사 앞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정중하게 답하며 차를 출발시켰다. 손님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택시 안은 적막했다. 일찍 출근하시네요. 철수가 대화를 시도했다. 해외 시장 때문에 새벽에 나와야 해서요. 기사님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뭐요? 저야 이게 직업이니까요. 존경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일하시는 거 보면요. 손님의 진심 어린 말에 철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손님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여의도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철수는 다음 손님을 찾아 거리를 누볐다. 오전 7시가 되자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지하철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길어졌다.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누비며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 철수의 일상이었다. 점심도 차 안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았다. 허리와 어깨는 항상 아팠지만 진통제로 버텨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간단히 배를 채웠다.
집에서 싸온 김밥과 커피가 식사의 전부였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다. 오셨어요.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응, 다녀왔다. 민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TV만 보고 있었다. 친구들과 카톡을 하는 것 같았다. 밥 차려줄까? 괜찮아. 밖에서 먹었어. 사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샤워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렸다.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들은 언제쯤 자신을 이해해 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잠깐, 피로에 지친 몸은 곧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철수의 하루가 끝났다. 2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다. 철수는 새벽에 일어나 택시를 몰고 나갔다. 오전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이 있어서 운이 좋았다.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럴 때 손님이 많이 붙는데 철수는 중얼거리며 와이퍼를 켰다. 비 오는 날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만큼 수입도 늘어난다. 오후 10시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 하나가 손을 들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풀어져 있고 걸음걸이가 좀 불안정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님을 받기로 했다. 집 근처로 가기를 바라며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서초동. 서초동 레미안 아파트요. 손님의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났다. 회식을 하고 오는 길인 듯 했다. 네,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철수는 부드럽게 운전을 시작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은 가끔 차 안에서 토하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야 했다. 하지만 이 손님은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철수가 말을 걸어봤다. 그러게요. 비 오는 날이면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손님의 목소리에 어딘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아, 그러시군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손님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20년간 택시를 운전하면서 터득한 것 중 하나는 손님의 기분을 읽는 것이었다. 말을 걸어달라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손님도 있었다. 30분 정도 지나서 서초동 아파트에 도착했다. 14,300원입니다. 손님은 2만 원을 내주며 거스름돈은 됐습니다라고 했다. 철수는 감사 인사를 하며 손님을 배웅했다. 이제 철수도 집에 갈 시간이었다. 중간에 손님 호출이 한 건 더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뒷좌석에 뭔가 떨어진 것이 눈에 띄었다. 갈색 가죽 지갑이었다. 아까 서초동에서 내린 손님 것이 분명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두툼한 지갑을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수표 몇 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신용카드 몇 장과 주민등록증도 있었다. 명함도 있었다. 명함에는
대웅종합건설 상무이사 박영기라고 적혀 있었다. 대웅종합건설. 철수는 명함을 자세히 살펴봤다. 지갑 안쪽을 더 살펴보니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마도 사진 속의 아이가 아까 손님일 터였다. 다들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철수는 룸미러를 통해 봤던 손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술에 취한 채로 쓸쓸해 보였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큰 돈이 들어있다고? 그럼 빨리 돌려줘야지. 응, 그렇긴 한데 그 손님이 우리 민우네 회사에 다니던데. 민우는 대학 졸업 후 대웅종합건설에 입사한 지 3년 차였다.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고 있던 민우가 철수의 말을 듣고서 빼꼼 문을 열었다. 우리 회사에 누가 다닌다고요? 응, 좀 전에 탄 손님이 지갑을 두고 내렸더라고. 우리 회사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지갑에서 명함을 봤지. 민우가 나와서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대박. 박영기 상무이사님이잖아. 이분 되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내일 가서 좀 전해주면 되겠다. 제가요? 아니요, 안 돼요. 뭐? 왜?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저더러 이사님을 찾아가서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지갑을 놓고 가셔서요라고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고마워하시겠니? 높은 분이라니까 이 기회에 얼굴 도장도 찍고 좋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그러니까 저더러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걸 밝히라는 거잖아요? 안 돼요. 민우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냐? 창피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요. 저도 나름 승진을 노리고 있는데 괜한 얘기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냥 아버지가 직접 드리세요. 어차피 아버지가 주운 거니까 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게 맞고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직접 가져다 줄게. 회사에 오셔서 저 만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알았다. 민우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게임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왜 그렇게 서 있어?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철수는 힘없이 답했다. 아내에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말할 수 없었다. 괜히 가족 간의 갈등만 생길 뿐이니까. 다음 날 아침 10시쯤 철수는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다. 대웅종합건설 본사는 역삼동에 있는 4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다. 건물 앞에서 차를 세우고 올려다보니 정말 웅장했다. 내가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나?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기사복장을 입은 자신이 이런 고급 빌딩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지갑 주인이 걱정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천장이 매우 높았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철수는 그들 사이에서
왠지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박영기 상무이사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박영기 상무님이요? 실례지만 어떤 용건이신지. 어제 제 택시에 지갑을 놓고 가셔서 돌려드리려고요. 여직원의 표정이 놀란 듯 했다.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가 전화로 확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려왔다. 택시기사님이시죠? 저는 박 상무님 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5분 정도 지나자 박영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어제와는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기는 철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다. 어제 집에 도착해서야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혹시 어디서 잃어버렸나 하고 밤새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차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철수는 지갑을 건네주었다. 박영기는 지갑을 받아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내용물이 그대로 다 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가만히 있자. 말로만 하지 말고 사례라도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박영기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사양하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한테 정말 소중한 물건을 찾아서 그럽니다. 꼭 살해하고 싶어요. 철수가 거듭 손사래를 치자 박영기가 다른 제안을 했다. 정그러시면 최소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은데. 아니에요. 제가 꼭 보답하고 싶어요.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영기의 진심이 느껴졌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건물을 나오면서 철수는 기분이 좋았다. 선행을 했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박영기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이대도 비슷하고 어딘지 정이 가는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전화가 왔다. 기사님, 기억하십니까? 박영기입니다. 아, 상무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어떠십니까?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부담스러웠다. 자신 같은 사람이 대기업 상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색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일 저녁 어떠세요? 박영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그럼 내일 뵙지요. 다음 날 저녁, 둘은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났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음식점이었다. 철수는 평소 입던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갔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편하게 드세요. 박영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편해졌다. 기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충남 서산입니다. 아, 그럼 저와 고향이 가깝네요. 저는 당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하! 고향 이야기로 물꼬를 텄다. 같은 충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금세 친밀해졌다. 저도 서울 올라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고향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박영기는 의외로 털털한 성격이었다. 대기업 상무라는 편견 때문에 깐깐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해보니 수더분하고 편안한 사람이었다. 기사님은 택시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을 했는데 IMF 때 회사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요. 그 시절이 정말 힘들었죠. 우리 회사도 그때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힘든 시절을 겪어본 공감대가 있었다. 기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20년 동안 한 일을 꾸준히 해오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세월이 흘렀을 뿐인데요. 제 말씀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그만두는데 기사님처럼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겁니다. 박영기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한 인정의 말이었다. 상무님이야말로 구조조정에서도 살아남으시고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저야 운이 좋았죠. 큰 회사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겸손하시네요. 아무나 상무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넘어갔다.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철수가 물었다. 박영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내하고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제가 일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내가 데리고 갔고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죠. 가족보다 일을 우선으로 했으니까요. 그날 박영기가 왜 술에 취해 쓸쓸해 보였는지 철수는 어쩐지 알 것 같았다. 그래도 아이들과는 연락하시죠? 가끔 만나긴 하는데 어색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박영기는 씁쓸하게 웃었다. 기사님은 자녀분이 있으십니까? 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2살이고 대학 나와서 지금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철수는 아들이 박영기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애써 삼켰다. 기사님 닮았으면 번듯하겠습니다. 사실 아들이 저를 좀 못마땅해해요.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궁여지책으로 택시를 몰기 시작했는데 아들은 그게 창피한가 봅니다. 친구들한테도 제 직업을 숨기더군요. 그런데도 끝까지 키우신 거잖아요. 대학까지 보내시고. 그게 부모 도리니까요. 박영기는 철수를 바라봤다. 이 사람은 자신과는 정반대였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기사님 같은 분이 진짜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기사님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아버지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사회적 지위는 달랐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남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서 좋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좀 어렵게 느꼈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헤어지기 전에 박영기가 말했다. 기사님, 앞으로도 종종 연락합시다.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기사님처럼 좋은 분과는 자주 뵙고 싶군요. 네,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박영기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철수를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했다. 때로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철수에게는 오랜만에 생긴 진솔한 친구였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집에서 박영기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영기는 어느새 철수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이도 철수가 2살 많고 먼저 서울에 정착한 선배 격이었다. 별일 없어. 영기 씨는 어때? 요새 회사 바쁘다던데? 우리 회사 소식까지 아세요? 저도 뭐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약주 한잔 할 시간은 날 것 같은데 토요일은 형님이 바쁘실 테니 일요일 어떻습니까? 영기 씨만 된다면야 나야 좋지. 철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제 박영기와 통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물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잠깐 물 마시러 나왔던 민우는 아버지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 그렇게 편하게 통화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이다. 그럼 일요일 저녁에 보자고. 영기 씨. 통화를 마치고 나서 민우가 물었다. 아버지,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친구야. 아버지한테 술 약속 잡는 친구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박영기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됐다. 그냥 얼마 전에 알게 된 사람이야. 얼마 전 맨날 택시나 모시는 분이 무슨 시간이 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민우는 곧 관심을 끊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또다시 박영기에게 전화가 왔을 때 민우는 우연히 철수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박영기 이사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박영기 이사? 몇 달 전의 기억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회사 임원이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던 그게 아마 박영기 이사였던 것 같은데. 그는 철수가 전화를 끊자마자 물었다. 방금 통화하신 분이 혹시 우리 회사 박영기 이사님이세요? 철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나쁜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래, 맞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이사님이랑 아버지가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철수는 지갑 사건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떻게 박영기와 알게 됐고 어떻게 친해졌는지를.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회사 임원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친구라니. 혹시 이 인맥을 이용할 수 있을까? 민우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곧 조직이 개편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상무이사의 입김이 불면 혹시 더 좋은 팀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예 승진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테고 말이다. 아버지, 그럼 혹시 민우가 말을 삼켰다. 그동안 아버지를 무시해왔던 게 떠올라서였다. 갑자기 머리를 숙이고 부탁하려니 좀 민망했다. 결국 민우는 간접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다. 술자리도 자주 가지시는 것 같던데. 그래,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보는구나. 말이 통해서 좋아.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하시겠네요?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서로 인생 이야기 많이 해. 혹시 제 이야기도 하세요? 철수는 아들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자식 얘기도 물론 하지. 아들이 회사 다닌다고. 그래도 내가 창피해할까봐 어디 다니는지는 말 안 했으니까 걱정 마라. 네, 아니요, 그게. 그날 밤 민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와 박영기의 관계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민우는 결국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혹시 박영기 상무님께 제 얘기 좀 해주실래요? 내 얘기? 무슨? 민우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실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거든요. 마케팅팀 말고 기획조정팀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손을 써달라고 부탁하라는 거냐? 아무래도 그게 제일 빠른 방법 같아서요. 그 팀에 가면 진급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철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민우야, 그건 못하겠다. 왜요? 내 실력으로 해야지. 남의 힘 빌려서 하는 법이 어디 있냐? 민우는 발끈했다. 아버지가 뭘 몰라서 그러시는데 요즘 세상이 그래요. 인맥이 중요하다고요. 아니야. 그건 반칙이야. 나는 내가 실력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민우는 답답했다. 좋은 기회가 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다. 아버지, 그러면 그냥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상무님이 먼저 말을 꺼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안 돼. 왜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을 거면 그분은 뭐 하러 만나는데요? 철수는 아들의 말에 실망했다. 내가 무슨 이득 보자고 사람들 만나는 줄 아니? 영기 씨는 내 친구다. 소중한 인연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끼리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냐? 민우는 점점 화가 났다. 다른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는데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했다. 아버지는 평생 택시만 몰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는 거라고요. 철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찔렸다. 이 녀석이 내가 지금까지 대학 다니고 회사 다닐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생각해봐. 그건 당연히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같은 문제야.
나는 내가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내 말은 뭐냐? 정직하게 사는 것과 기회를 잡는 것은 다르다고요. 부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내가 나와서 말렸다. 왜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싸워? 하지만 둘 다 흥분 상태였다. 엄마,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세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민우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아버지, 현실을 좀 보세요. 요즘 세상에 실력만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걸 다 이용해도 부족한데. 그럼 넌 실력이 없다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그 정도로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철수의 말에 민우는 더욱 화가 났다. 그럼 아버지는요? 밤낮 없이 택시나 모는 아버지는 어떤데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 최선을 다했어. 그런 건 남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의무라고요. 민우의 말에 철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20년 넘게 자식을 위해 희생해 왔는데 당연한 의무라니.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우도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중간에서 난처했다. 부자가 이렇게 크게 싸우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20년 넘게 택시를 몰며 아들을 키웠는데 결국 이런 평가를 받는다니 허탈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컸다. 왜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다. 일요일 저녁, 철수는 박영기와 만날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과 싸운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만나는 것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나갔다.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만난 박영기는 철수의 표정이 안 좋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철수는 결국 아들과의 일을 털어놓았다. 물론 민우가 박영기를 통해 팀을 옮기려고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단지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만 했다.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해. 택시기사 아버지가 창피한 모양이지. 박영기는 철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형님 같은 아버지를 두고. 글쎄, 요즘 젊은 애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 형님, 제가 볼 때는 아드님이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형님의 진가를 알게 될 겁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박영기는 철수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니. 그런 철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김철수 형님 같은 분의 아들이 정말 그럴까? 사실 박영기는 이미 철수에 대해
조사를 해봤었다. 가까워진 뒤 궁금해서 알아본 것이었다. 그렇게 박영기는 김민우가 김철수의 아들이고 그가 자신이 다니는 대웅종합건설 마케팅팀 대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김민우는 나쁘지 않은 직원이라는 평가였지만 딱히 특출난 점은 없었다. 그냥 평범한 직원 정도였다. 하지만 철수의 인품을 생각해보면 의아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무시할까? 아니면 아직 철이 덜 든 것일까? 직접 확인해보자. 박영기는 결심했다. 김민우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를 무시하는 철부지인지 직접 판단해보겠다고. 만약 실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면 되고, 만약 실력도 없으면서 아버지를 무시한다면 그땐 냉정하게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큰 소식이 들렸다. 신규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는 특별 태스크포스가 출범한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TF는 각 부서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구성하기로 했다. 박영기는 인재 추천 회의에서 김민우의 이름을 올렸다. 마케팅팀의 김민우 대리는 어떨까요?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김민우 대리. 나쁜 직원은 아니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줘봅시다. 박영기의 강력한 추천으로 김민우는 TF 멤버로 선발되었다. 소식을 들은 민우는 깜짝 놀랐다. 자신 같은 평범한 대리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선발되다니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 혹시 아버지가? 얼마 전 아버지와 크게 싸운 일이 떠올랐다. 아버지에게 박영기 상무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었는데 혹시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서 상무님께 말씀을 드렸나? 민우는 은근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결국 자신을 도와준 것 같았다. 역시 아버지도 자식 생각은 하시는구나.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다. 아버지, TF에 선발됐어요. TF? 그게 뭐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제가 선발될 줄은 몰랐는데. 철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럼 잘 됐네. 내 실력을 알아준 거지. 민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아버지가 박영기 상무에게 말을 해준 게 분명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을 테니까. TF 활동이 시작되었다. 팀은 총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었다. 민우는 그들 사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프로젝트 주제는 미래 도시 개발 사업이었다. 스마트시티, 친환경 건축, 신재생에너지 등을 접목한 차세대 주거단지 개발이 목표였다. 첫 회의에서부터 민우는 압도당했다. 다른 팀원들은 해외 MBA 출신이거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된 인재들이었다. 그들의 분석력과 기획력은 민우와는 차원이 달랐다. 김 대리,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의 질문에 민우는 더듬거리며 답했다. 요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그게, 민우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다른 팀원들은 시장 데이터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 민우의 의견은 너무 피상적이었다.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민우는 점점 소외되어 갔다. 다른 팀원들은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자료를 준비했지만 민우는 따라가기가 벅찼다. 이게 내 수준인가? 민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나름 괜찮은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다. 3개월 후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다. 각 팀원들이 자신의 담당 분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민우는 마케팅 전략을 맡았다. 발표 당일 민우는 긴장한 채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 슬라이드부터 문제가 생겼다.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게 정확한 수치는 현재로서는 경쟁사 분석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아직 완전히 정리가. 임원들의 질문에 민우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자료 준비도 부실했고 논리적인 근거도 부족했다. 다른 팀원들의 완성도 높은 발표와 비교되면서 민우의 부족함이 더욱 두드러졌다. 발표가 끝난 후 팀장이 냉정하게 평가했다. 김 대리,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 수준으로는 TF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겠어요. 민우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른 팀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는 큰 좌절을 경험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철저한 분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벽한 발표를 했는데 자신은 아버지가 자존심 굽히고 부탁한 건데 이런 꼴이라니. 민우는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자신이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TF 활동은 6개월간 계속되었다. 민우는 중간 발표 이후로 주도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다른 팀원들이 주요 업무를 맡고 민우는 보조적인 역할만 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TF가 해체될 때 민우는 원래 있던 마케팅 팀으로 복귀 통보를 받았다. 다른 우수한 팀원들은 승진하거나 중요한 부서로 이동했지만 민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래도 TF를 했으니까 뭔가 있겠지. 민우는 속으로 기대했다. 인사이동이나 승진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입사한 동기들이 승진하는 소식을 들었다. 민우보다 후배인 직원도 팀장으로 발탁되는 모습을 봤다. 왜 나만? 민우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TF 활동을 했는데도 자신만 제자리였다. 점점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우는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내 실력으로 해야지. 남의 힘 빌려서 하는 법이 어디 있냐? 내가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내 말은 뭐냐? 내 아들이 그 정도로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는 아버지가 고지식하고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실력도 없으면서
인맥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자신이 잘못되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다. 결국 내가 실력을 키워야 하는구나. 처음으로 민우는 진심으로 반성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20년 넘게 택시를 몰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다.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고 쉬운 길만 찾으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다음 날부터 민우는 달라졌다. 마케팅 팀으로 돌아온 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남들이 기피하는 자빌도 마다하지 않았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다. 상사나 동료들이 부탁하는 일은 뭐든지 성실히 처리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MBA 과정을 등록했다. 퇴근 후에는 학원에 가서 마케팅 전략, 시장 분석, 재무 관리 등을 공부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는데 이것도 못하겠어?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민우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김대리, 요즘 많이 달라졌네. 예전에는 시키는 일만 했는데 요즘은 스스로 찾아서 하더라. 자료 정리도 꼼꼼하게 잘하고 상사들도 민우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평범한 직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믿을 만한 인재라는 인식이 생겼다. 2년이 흘렀다. 민우는 MBA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대규모 신제품 런칭 캠페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팀장이 민우에게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보라고 제안했다. 김대리, 이번 캠페인 프로젝트를 맡아보는 게 어때? 제가요? 요즘 내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잖아. 실력도 많이 늘었고. 민우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우는 3개월 동안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시장 조사부터 경쟁사 분석, 타겟 고객 설정, 매체 전략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다. TF 때처럼 대충 하지 않았다. 캠페인이 시작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신제품 판매량이 목표의 150%를 달성했다. 회사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번 캠페인 정말 성공적이었어. 김대리가 정말 잘했지. 완전히 달라졌네. 그 친구. 캠페인 성공 이후 민우는 마케팅팀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차장이 되었다. 승진 발표 날에 민우는 기뻤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우쭐하지 않았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우는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그때 왜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도와줘서 쉽게 승진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실력 없이 올라간 사람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오르셨구나. 그날 밤
민우는 팀장 승진 축하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응, 왔나? 민우는 아버지 앞에 앉았다. 할 말이 많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몇 년 전에 박영기 상무님 통해서 도움 받으려고 했을 때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우기고, 심지어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까지 했잖아요. 철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다 맞았어요. 뭐가 맞았다는 거냐? 제 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도와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민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TF 들어갔을 때 완전히 망했거든요. 실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철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예전과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택시 몰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창피해하기까지 했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같이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을 존경해야 하는데 무시했으니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이렇게 승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실력을 키우고 묵묵히 노력하고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늦게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부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며칠 후 철수는 박영기와 만났다. 둘은 평소처럼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났다. 형님, 오늘은 표정이 밝으시네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게 민우가 승진했어. 아,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언젠가부터 그 녀석이 갑자기 180도 달라지더라고.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셨는데요? 전에는 나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야간 MBA도 다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 철수는 기뻐하며 말했다. 혹시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박영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글쎄, 몇 년 전에 회사에서 TF라는 걸 했다더라고. 그때 완전히 망했나 봐. 그 이후로 달라졌어. 박영기는 가슴이 쿵했다. 철수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TF요? 응. 특별 프로젝트 팀 같은 거래. 그런데 실력이 없으니까 완전히 망신당했나 봐. 그때 정신 차린 것 같아. 철수는 계속 말했다. 그 이후로 정말 달라졌어. 아버지가 맞았다. 실력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나한테 사과까지 하고. 박영기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형님. 응?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철수는 박영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궁금해했다. 뭔데? 그 TF 말이에요. 제가 아드님을 추천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네. 아드님이 우리 회사에 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아들 문제로 고민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철이 덜 든 건지. 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린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없으면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럼 민우가 TF에 들어간 게 제 추천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특별 대우를 해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봤습니다.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드님이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 않으셨나요? 실패를 통해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실력으로 승진까지 하셨잖아요. 박영기의 말이 맞았다. 민우는 그 실패를 발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영기 씨, 죄송합니다, 형님.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아니야. 고마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으면 민우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형님,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어요. 박영기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드님을 보면서 느꼈어요. 실력 없이 올라간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진짜 성공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내는 거라는 것도. 민우가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기뻤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버지가 맞았다고 하더라고. 철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실 나도 걱정이 많았어. 내가 택시기사라는 게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고. 형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형님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당연하죠. 정직하게 살라고,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가르치신 게 결국 맞았잖아요. 아드님도 그걸 깨달았으니까요. 박영기는 계속 말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돈만 주고 좋은 학교만 보내면 될 줄 알았죠. 그래서 가족을 잃었고요. 영기 씨. 하지만 형님은 다르세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둘은 잠시 말없이 술을 마셨다. 고마워, 정말로. 철수가 다시 말했다. 민우에게 기회를 주고 동시에 깨달을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형님 덕분에 진짜 부모가 뭔지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철수는 민우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 밤 12시가 넘어서 민우가 돌아왔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흥, 너 기다렸어. 민우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오늘 영기 씨를 만났어. 아, 그러셨구나. 민우야. 철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TF에 들어간 거 영기 씨가 추천해줬다더라. 민우는 깜짝 놀랐다. 네, 아버지가 상무님께 부탁드린 거 아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나는 끝까지 반대했어. 내가 실력으로 해야 한다고. 민우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원칙을 지켰던 것이다. 아버지, 영기 씨가 그러더라.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로 성장했다고.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고. 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아니야.
이제 깨달았으니까 된 거지.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우야, 내가 진심으로 변한 걸 보니까 아버지도 정말 기뻐. 그동안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실력으로 정직하게 살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진짜 성공이야. 부자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다.